안녕하세요. 공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구에서 나와 바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숭실대학교 정문이 보이는데요. 숭실대학교를 왼편에 두고 직진해서 가겠습니다. 오늘 산책할 장소는 숭실대 입구역에서부터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데요. 걷기 편한 무장의 데크길은 물론 힘들지 않게 서울 최고의 전망을 볼 수 있는 100년 가까이 된 사찰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멋진 단풍길, 그리고 산책 후반부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잣나무 숲길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숭실대학교를 왼편에 두고 계속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고도를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길을 따라 숭실대학교의 끝까지 오면 작은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지나치면 앞쪽에 동작 소방서가 보이는데, 소방서를 지나쳐 아주 조금만 더 걸어가면 왼쪽으로 빠지는 골목이 나오고 이곳에서부터 오늘의 본격적인 산책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오늘 산책할 장소는 바로 서달산 자락길입니다. 서달산 자락길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지도에서 보이는 동작 충효길 1코스도 함께 걸을 예정인데요. 지도 바로 옆쪽에 있는 샛길로 가시면 서달산의 정상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천천히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서달산 자락길을 먼저 산책한 후 서달산 정상에도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입구에서 아주 조금만 걸어 올라오면 좌측에 주차장이 보이는데요. 주차장을 통과하여 앞쪽으로 가면 서달산 종합 안내도와 함께 서달산 자락길이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의 산책 같이 시작해 보실까요? 서달산 자락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길이 500m에 그리 길지 않은 무장의 숲길인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서부터 우거진 숲길이 이어져 산책하는 내내 가을의 옷을 입은 숲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또 이렇게 간단한 운동기구와 함께 군데군데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동네 뒷산에 마실 나온 기분으로 쉬엄쉬엄 걷기에 좋은 곳입니다. 제가 촬영한 날짜가 11월 9일 토요일이었는데요.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아 초록의 풍경이 보이고 있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지금 보이는 모습보다는 더 단풍이 들었을 테니 구독자님들께서 다녀오실 때쯤이면 조금 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락길을 걸은 지 채 5분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깊은 숲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짧은 코스이지만 만족도는 최상인 산책로, 그게 바로 서달산 자락길인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닌 거 아시죠? 조금만 걸어가면 앞쪽에서 넓은 데크 쉼터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곳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단풍이 다 들면 더 멋진 풍경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겠죠. 저도 이곳 쉼터에서 따뜻한 커피나 차를 마시고 싶었지만 산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스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사명감을 가지고 산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쉼터 옆에서는 방향 안내판을 보실 수 있는데 피톤치드 숲 방향으로 계속해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사실 자락길 구간은 갈림길이 거의 없고 데크길만 따라서 걸으시면 되기에 주변 풍경을 눈에 담으시며 천천히 산책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앞만 보고 걸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가끔씩은 옆을 바라보시거나 또 고개를 젖히고 위를 바라보시면 목 운동도 되고, 이렇게 가을 하늘과 어우러진 숲의 색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산책하시면서 중간중간 주변을 둘러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앞쪽에 서달산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갈림길이 나오지만 저는 자락길을 모두 걸은 뒤에 정상에 오를 예정이니 계속해서 데크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조금 전 방향 안내판에서 보았던 피톤치드 숲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피톤치드 가득한 솥내음을 맡으며 힐링하기에 좋은 공간이지만 다만 이 구간부터는 데크길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가 통행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 이 점 산책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빽빽하게 자라있는 나무 사이에 데크길을 걷다 보면 여기가 서울, 그것도 동작구가 맞나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구간의 나무들은 사시사철 푸른 잎을 보여주어 언제 와도 멋진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으니 사달산 자락길에 오셔서 피톤치드 숲길을 꼭 산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톤치드 숲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서달산 자락길 표지판이 다시 나오는데요. 그 말은 벌써 서달산 자락길이 끝났다는 얘기죠. 아니, 오늘 산책 벌써 끝난 거예요? 짧아도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놈들아. 아까 내가 말하지 않았니? 오늘 산책할 곳 많다고 했잖아. 서달산 자락길은 끝이 났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서달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서달산은 해발 179m의 굉장히 낮은 산인 것은 물론 암릉 구간도 없고 계단도 그리 많지 않아 정말 쉽고 편하게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계단 구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은 단으로 조성되어 있고 또 미끄러운 구간도 없기에 가벼운 차림과 운동화로도 산책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곳에서 조금만 가면 서울의 멋진 풍경을 간직한 보물 같은 곳을 만나실 수 있으니 서달산에 오시면 이 구간도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짧은 계단 코스를 2번 오르며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바로 정상으로 가실 수 있지만 저 계단은 내려올 때 이용할 예정이기에 왼쪽의 길로 가겠습니다. 숲속 오솔길을 따라 조금만 걸어가면 앞쪽에서 다시 갈림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달마사 방향인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길을 따라가면 앞쪽에 흰색의 펜스가 나오고 펜스를 지나쳐 또 조금만 걸어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과 정면에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는데요. 계단을 따라 내려간 후 바로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계단을 다 내려와 길을 따라 걸으면 저 멀리 소나무와 어우러진 사찰의 지붕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방향 안내판에서 보았던 서달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달마사입니다. 그럼 달마사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마사는 1931년에 창건된 약 100년 정도 된 사찰인데요. 아침 스님께서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상이 올라간 오늘이 수능 당일일 텐데 수험생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달산 명칭의 유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달마가 서쪽으로부터 왔다는 불교의 화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달마사의 대웅전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돌면 저 멀리 한강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이네요. 하하. 하지만 이제 곧바로 한강과 함께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으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달마사로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서 계단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계단 구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금방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와 왼쪽을 바라보면 방금 전 다녀왔던 달마사의 전경과 함께 저 멀리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의 모습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좌측에 63빌딩이 있는 여의도부터 남산은 물론 저 멀리 북한산까지 내려다 보이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계단 몇 개만 더 올라가면
넓은 전망 공간도 나오는데요. 탁 트인 전망이 눈도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북악산이나 인왕산 그리고 아차산 등에서 서울의 남쪽 방향은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서울의 북쪽 방향을 보는 것도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전망대의 한쪽에는 서달산 달마사 거북바위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거북바위입니다. 아니 대체 어디가 거북이를 닮았단 거예요? 가운데 뿅 하고 솟아나 있는 바위가 거북이 머리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달산에 오셔서 직접 보신 후 거북이를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의견을 취합해서 동작구에 제출하도록. 멋진 전망도 보았으니 이제 서달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서달산 정상은 방금 보았던 전망대에서 1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작은 길을 따라 걸어간 뒤 계단 몇 개만 더 올라가면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오면 앞에 정자가 하나 보이고 정자를 지나쳐 오른쪽으로 가면 2층 구조의 동작대와 함께 바로 뒤쪽에서 서달산 표지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왔으니 동작대에도 올라가 봐야겠죠. 2층에 올라오면 동작대의 현판과 함께 꽉 막힌 나무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망은 조금 전에 전망대에서 보시는 걸로. 이제 동작대에서 내려와 서달산 정상에서 다시 산책로로 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라왔던 길이 아닌 동작대 밑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데요. 동작대를 통과하여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작은 산책로를 따라 내려간 뒤 큰 바위를 지나고 평행봉이 있는 곳에서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나무 사이로 나 있는 작은 계단을 따라 조심조심 내려간 뒤 계단을 다 내려와 계속해서 오솔길을 따라 직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길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폐허 같은 곳을 지나쳐 바로 왼쪽의 샛길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헷갈리는 구간은 없으니 길을 따라 쭉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위를 지나치면 작은 계단이 나오는데 이 계단이 조금 전 달마사를 갈 때 하산시 이용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갈림길인데요. 어때요? 정말 쉽게 찾아왔죠? 이제 길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면 왼편에 서달산 자락길이 보이는 곳까지 오게 되고 저는 이제 노들나루공원 중앙대 후문 방향인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동작 충육길 힐코스인 고구동산길에 해당하는데요. 서달산 자락길 같은 무장의 데크길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조성된 흙길을 타박타박 걸으며 숲속 정취를 느끼기에 좋은 산책 코스입니다. 게다가 이 지점부터 내리막 코스이기에 힘들지 않기도 하고요. 계단 중간에는 이렇게 간이 화장실도 있으니 필요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걷다 보면 중간에 작은 다리 하나를 건널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곳에서 남산타워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아파트에 가려져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계속해서 산책 코스가 이어지는데요. 이쪽 구간은 단풍이 조금 들었네요. 앞쪽으로 가면 안내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도의 왼쪽에는 넓은 산스장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는 지도의 오른쪽으로 간 뒤 바로 나오는 갈림길에서 유아숲 체험원 방향인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 구간은 가을 단풍길이라고 불릴 정도로 멋진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올해 여름이 길었던 만큼 단풍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촬영했을 시기에는 단풍이 많이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이번 주말에 서달산에 가신다면 멋진 가을 단풍길을 걸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비록 단풍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새소리와 어우러진 숲속 풍경을 보는 것도 나름의 멋이 느껴지더라고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유아숲 체험장 안내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요즘 놀이터들은 대부분 인공적인 구조물과 놀이시설로 꾸며져 있는데 이렇게 숲과 어우러진 곳에서 뛰놀며 아이들의 정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아숲 체험장에서 나와 위쪽의 숲속 도서관 방향으로 온 뒤 도서관 옆에 데크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계속 길을 따라 직진하면 앞쪽에서 다른 분위기의 숲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서달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산책 코스인 잣나무 숲길입니다. 길게 뻗어있는 잣나무와 노을한 잎의 은행나무가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몽환적이면서도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잣나무 숲길의 길이는 그리 길지 않지만 이곳을 걷는 동안만큼은 온갖 잡생각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락길도 걸으시고 전망대에서 경치도 구경하신 다음에 잣나무 숲길에도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 길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며 고구동산길 안내판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외길이고 또 편안한 내리막길이니 쉬엄쉬엄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계단과 함께 서달산 산책이 끝나고 계속해서 안내판을 따라 가겠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온 뒤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잠시 동안의 보도 산책이 이어집니다. 길을 따라 계속해서 내려가면 앞쪽에 중앙대 후문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산책을 끝내도 되지만 계속해서 걸으면 지하철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앙대 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대학교의 공사까지 부르는 명불허전 공사 산책이네요. 앞쪽에 횡단보도를 건넌 뒤 오른쪽의 좁은 보도로 계속해서 가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산책길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힘든데 조금 전 정류장에서 그냥 버스 타고 갈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겠지만 그동안 저와 함께 꾸준히 산책을 다니셨던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거리이니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씩씩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따라 조금만 내려오면 왼쪽에 작은 계단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계속해서 고구동산길이 이어지니 계단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오면 한적하고 조용한 샛길로 이어지는데요. 이쪽 구간은 인적이 드물어 무섭다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으니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걸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시 방향 안내판이 나오면 계속해서 고구동산 방향인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계단을 오른 뒤 바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방향 안내판에는 노들역이 나왔네요. 그 말인즉슨 이곳이 고구동산이라는 거겠죠. 고구동산은 현재 동작구 주민들의 도심 속 자연을 누리는 휴게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까치가 많아 까치산이라고도 불렸던 이곳은 동작구 본동과 상도동 그리고 흑석동 일대에 걸쳐있는 산으로 예로부터 주민들이 동양중학교 인근 산지를 오를 때 숨이 가빠 헐떡거렸다 하여 할떡거리로 불렀다고도 하는데요. 저는 고구동산이라고 해서 고구려 때 있던 동산인가 했더니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다시 안내판을 따라 왼쪽의 계단을 오르다 보면 예전 명성에 걸맞게 숨을 헐떡거리게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계단이 마지막 오르막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면 정말 멋진 경치, 아니 작은 휴게 쉼터를 볼 수 있는데요. 휴게 쉼터의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 엄청나게 큰 링 운동기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근린공원에서 이렇게 큰 링 운동기구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내려가다 보면 넓은 체육 공간과 함께
이렇게 맨발 황토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제 공원을 가로질러 가겠습니다. 고구동산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휴식을 즐기고 계시는 주민분들을 많이 뵐 수 있었는데요. 작은 공원이지만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멋진 단풍나무가 있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간 뒤 갈림길이 나오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가 다시 공원을 통과하고 노들역 방향 안내를 따라 우회전을 한 뒤 다시 이곳에서 안내를 따라 좌회전하면 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면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와보시면 길 안내가 매우 잘 되어 있기에 걱정 없이 산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산책 코스의 마지막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깊은 숲의 느낌은 아니지만 이것 또한 가을의 정취가 은은하게 느껴져 걷기에 참 좋은 숲길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는 숭실대 입구역에서 서달산 자락길까지 가는 초입의 완만한 오르막과 서달산 정상에 오르기 위한 낮은 계단들, 그리고 고구동산의 계단들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평탄하고 또 내리막길이기에 굉장히 편안한 코스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의 반대로 가셔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오르막을 올라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숲속 오솔길을 걷다가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저 아래 큰 도로와 함께 상도 터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계단을 다 내려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뒷동산이지만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고 또 걷기도 편안한 서달산 자락길과 함께 힘들지 않게 올라 서울 최고의 전망을 볼 수 있는 달마사와 서달산 정상에 위치한 동작대, 그리고 가을 단풍길로도 유명한 동작 충역길 1코스 고구동산길을 산책해 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날씨도 추워지고 단풍도 다 끝나버릴 테니 이번 주말 가벼운 마음으로 서달산에 오셔서 마지막 단풍과 함께 즐거운 산책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에 걸린 시간은 시작점인 숭실대 입구역에서부터 종착지인 노들역까지 2시간 조금 안되게 소요되었으며 총 거리는 약 3.6km 정도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계속해서 끝까지 내려오면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들역 4번 출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